중요한 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네. 우리 증시가 뭐 3,500을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장기 박스권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저성장이었습니다. 그때 2016년부터 19년까지 보면 맨날 들리는 뉴스에서 얘기는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되고 있다, 저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네. 생산 가용 인구 절벽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미국 증시 이렇게 가는데 한국 증시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게 PBR 밴드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2016년부터 19년까지 0.8배에서 1.0 사이에 놉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PBR, 장부가를 내려간다는 얘기는 네. 주식시장이 뭐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반등할 때만 반짝하는 한국 증시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강제적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가 빨라졌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수혜가 부각이 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 언택트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 증시에 2016년부터 19년까지 없었던 꿈, 성장이라는 기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증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저 PBR에 쩔어 있는 가치주였는데 그거를 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016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우리나라 대표 10개 기업을 보면 물론 지금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도 들어가 있지만 그쵸. 그 당시 들어있는 게 아무래도 기업이 내 이름이다 보니까 제가 업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유틸리티, 금융, 생보, 이 업종은 뭐 봤을 때 성장이 크게 부각되고 뭐 그런 업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실제로 봤을 땐 밸류에이션인 거지. 이 업종들이 크게 성장이 부각되는 그런 업종은 아닌데 작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보면 이 말씀드렸던 업종, 유틸리티, 생보사, 금융지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들어온 게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LG화학인데 이들 기업은 들어보면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가치주에 있었는데 이제 성장주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천이 괜히 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 PBR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바이든의 빅피처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에너지 플랫폼 혁명이 저는 올 거다라고 보고 과거 10년은 스마트폰 플랫폼 혁명이었고 거기에 빵이라는 기업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에너지 플랫폼 혁명이 오게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하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게 사실은 이 에너지 플랫폼 혁명의 핵심은 전기차거든요. 네. 거기서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든의 빅피처에 나오겠지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글로벌 GVC라고 하죠.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투자를 미국에서 늘리고 또한 반도체 투자를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좀 위협되는 게 아닌 건가. 그런 부분에 지금 우려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좀 정체되지 않았나. 네,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태로 자동차 넘어서 자동차를 넘어서 반도체 등등 영향이 온다고는 하는 게 단기 실적에 관한 얘기겠지만 좀 더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가 3천을 넘어서 갈 수 있었던 이 성장에 대한 꿈, 그 중심에는 차하전이라는 이 주도 업종에 대한 기대, 그게 우리가 잘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을 본다면 그것들이 좀 위협받지 않냐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반도체고,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자동차 2차 그 전기차일 거고, LG화학이 뭐 그다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잖아요. LG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자동차 쪽 전장 사업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네. 이제는 단순히
네.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LG전자 등 정장 부분과 관련되는 업체들도 전기차에 관심이 가겠고 그 부분에서 또 LG전자가 또 앞서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던 점 이런 부분이 사실 1, 2월 달에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계속 부각이 되고 했다면은 계속 가는 시장이 쉽게 나왔을 텐데 네.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국 쪽의 얘기를 마무리 지면 여기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또 좀 힘든 시장이 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못 된다면 뭐 지금 당장은 조정은 안 받겠지만 뭐 주식시장이 3,500을 넘어 더 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위에 경기 모멘텀이 소멸되고 나면 네. 특별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이제 오히려 중소형 성장주들이 부각되는 시장 이런 시장이 사실 2014년부터 16년이었거든요. 네. 악몽의 우리의 코스피 시기에 보면은 네. 그 당시에도 보면은 경기는 안 좋은데 중소기업들은 네.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죠. 대기업 대비해서. 아무래도 그렇죠. 좀 덩치가 작다 보니까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국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중소형 성장주가 코스닥에서 부각이 되는 시장이 왔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게임 체인저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2, 3년 후의 시장은 네. 이제는 오히려 다시 중소형 주 중에서 성장 기대가 높은 기업들을 찾는 게 필요한 시장이 오지 않을까 네.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주가 가거나 네. 중소형 성장주가 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락률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 성장주 가는데 이제 중소형 성장주가 가면은 이제 시장은 못 올라가죠. 아무래도. 네. 게임 체인저가 돼야지 한국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의 릴레이팅이 될 수 있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좀 두 네. 군데 좀 나눠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은 지금은 이걸 중소형 성장주를 볼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향후에 긴 그림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해 줘라.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 차하전의 주도주에 대한 그 부분이 약간 위협받는 부분에서 좀 가치주 중심에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겠고 또한 이제 내년까지 본다면 차하전 주도주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흐름이 우리가 그 차하전 주도주들이 게임 체인저로 역할을 못 한다면 네. 그 이후의 시장은 지금은 이제 사실은 중소형 성장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코스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이제 역발산적이 되겠죠.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2, 3년 뒤에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은 또 이제 어찌됐든 바이든 빅피처를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또 필요한 세 가지가 뭘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느 정부나 그러겠지만 고용이 가장 큰 그쵸. 관심거리겠죠. 특히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 미국이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잠재 실업률을 하회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실업이 급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도 고용 회복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은 이제 산업이 아니고 결국 산업이 되는 거는 환경 분야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 많이 민주당의 정책과 철학에서 벗어났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8월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행정부가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로 취임 초부터 환경 관련한 정책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사실은 뭐 투자자들이 좀 기대하기는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좀 더 유화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은 당정을 떠나서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계속 가는 이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와 좀 다른 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무역 전쟁이 포커스였다라고 치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보다는 기술 전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 근데 이 당면과제가 세 가지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고용, 환경, 그리고 미중 패권 전제. 이 부분이 결국 에너지 플랫폼 혁명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플랫폼 이게 뭐냐라고 보면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뭘까라는 얘기에 스티븐 잡스는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다고 딱 정확한 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은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도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이런 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전화기 안에 다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건데 에너지 플랫폼은 어디 가서도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장소와 어느 시간이든 어디 가서도 쓸 수 있고 또 미래차라는 것, 모두가 가능한 미래차라는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2100년까지 CO2를 전체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CO2라는 게 결국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제 절반은 자동차에서 나오고 절반은 발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에너지 플랫폼 혁명을 하면 전기차로 거의 전기차는 수소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일단 차량에서 나오는 CO2는 다 사라지겠죠. 근데 이 에너지 플랫폼 혁명을 가면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발전에서 나오는 CO2 배출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CO2 배출 자체, 차, 그리고 발전, 이게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플랫폼 혁명으로 가면 다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건 이제 환경 얘기고, 그럼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제 뭐 테슬라의 홈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지만, 사실은 고객들은 전기차를 운행하려고 이렇게 사지만, 전기차가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배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홈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어서, 때로는 이 홈 그리드 시스템으로 전기차의 충전을 전기가 쌀 때는 하고 전기가 비쌀 때는 여기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충전된 전기가 있으니까 운행에 관련된 30% 외 70%를 이제 다시 차에서 vehicle to home이라고 하죠. VTH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V2G 굿즈한테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전제품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전기는 생산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은 전기 수요가 한낮에 부족한 게 한낮에 뭐 에어컨 발전이라든지 사람들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여름철에도 심야 전기는 남아 돌 거거든요. 그럴 때 자동차에다가 전기차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낮에 부족한 전기를 전기차에서 쓰는 이렇게 된다면 전기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에너지 플랫폼 혁명이 되고 이제 우리 뭐 현대차의 EGMP가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는 자동차에서 EGMP는 플러그가 다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들을 다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든지 전기를 언제든지 플러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에너지 플랫폼 혁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환경의 문제가 처음에는 해결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뭐 전기차 많이 늘어나요. CAG에 30%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보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이 안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게 250만 대 이 정도 했는데 올해는 350만 대에서 400만 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CAGR 30%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은 뭐 이제 뭐 얼리 어답터 시대를 지나서 2차 캐즘 정도의 시대가 이제 전기차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를 하려면 이제 배터리들이 필요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들에 대한 이제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는데 이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냐라고 보면은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GVC 자체를 전기차에 맞게
미국의 GVC를 글로벌 공급사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왜 돼야 되냐라면 우리가 10년 전에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는 IT의 GVC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폰의 생산 같은 경우에 대만 업체가 중국의 팍스콘이 공장을 가지고 그 공장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반도체, 배터리, 카메라 모듈이 가고 일본에서 카메라 모듈, 뭐 대만에서 기타 부품, PCB 기타 부품 이런 것들이 가면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 게 스마트폰은 가볍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 해봤자 손바닥만 하고 2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급하면 한국으로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여기 생산을 잘하는 한국, 일본, 대만에서 부품을 만들고 노동력이 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인데 자동차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자동차는 그 전에 전기차 외에 그 내연기관 차들도 혼다나 도요타가 다 미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지만 자동차는 IT 부품과 달리 GVC를 최종 소비지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200g,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450g 이거를 막 이렇게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근접에 돼 있어야 되겠고. 전기차 배터리 한 개가 450kg인 거예요? 네, 한 개가 450kg. 굉장히 무겁습니다. 최소한 빨리 해서 육성으로는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 퍼져 있을 수가 없고, 핸드폰은 뭐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치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이 2만 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도 애플카를 생산할 때는 중국에 생산하는 거 생각 안 했어요. 현대차, 기아차, 미국 공장에 생각하는 거를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 얘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거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서 핵심이 되는 미래 10년을 잃고 갈 플랫폼의 글로벌 공급사들이 미국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기업 입장에 맞아야죠. 그게 뭐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만 되는 부분은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도 뭐 과거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다 미국에서 공장을 혼다나 도요타들이 갖고 있듯이 이렇게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최종 생산지에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럴까 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부각이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얼마 전이었죠. 이 웨이퍼를 들면서 보통은 대통령이 이제 타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들이랑 19개 기업들의 CEO들이랑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투자가 급하다라는 얘기죠. 이례적이죠.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얘기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리가랑 뭐 했나요? 보면은 그 LG화학하고 여기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LG화학의 100% 자회사가 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소송이 붙었는데 의외로 미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했죠. 그러면서 너네들 협의 안 하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협의를 유도했고 실제로 협의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했는데 왜 협의가 중요했냐면 협의를 해야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나타나는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 2차 전지 에너지 플랫폼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 2차 전지 투자에 있어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침투부터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쿼드라는 네. 이제 기존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런 일본, 대만, 중국, 한국으로 이렇게 GVC 살쓸이 있었는데 지금은 쿼드로 보면은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들어가면 어디가 없나요? 중국이 없죠. 네.
이렇게 짜는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쿼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리쇼어링을 공급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미국에다 생산 기지를 이렇게 짓다 보니까 고용이 해결되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된 고용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 대결하면서 고급 인력의 고용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미국 중심으로 GVC를 가져오고요. 그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있었던 IT 공급 사슬을 미국으로 가져온 데다가 전체적으로 쿼드라는 틀을 만든다는 얘기는 네. 중국은 배제가 된다는 얘기고, 이걸 함으로써 고용 결국은 회복과 친환경, 미중 백과제 삼박자를 그렇죠. 다. 삼박자를 다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인도랑 호주는 무슨 역할을? 호주는 아무래도 자원을 드는 거고, 네. 인도는 이제는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대처하는 시장으로서 부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흐름에서 우리가 게임체론적으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쿼드의 틀, 그리고 미국이 바꾸는 GVC 개편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네.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확대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얻게 된다면 네. 우리 증시가 다시 차전을 중심으로 뭐 3,500을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의 이제 삼박자 고용 회복과 친환경과 미중 패권 전쟁이니까 네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차전이 오른다면 이쪽 성장주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도 역할이 되면서, 네. 그러려면 여기에 끼워야겠죠. 네. 그대로 합의하겠고, 미국의 GVC 개편에도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우리가 차하전이 게임 체인저가 새롭게 하는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혁명에 이제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면 결국은 다시 한번 차하전의 주도주로서 갈 수 있는 시장이 네, 에너지 플랫폼 혁명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